안녕하십니까. 네, 청년유학협회 김영준 협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청년유학협회의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고원의 김수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네. 저희 청년유학협회가 소비자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유학에 관련된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법적인 이런 문제에 휘말렸을 때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학부모님께서 유학원에 학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해외의 학교로 학비를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학원 측에서 이제 학교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유학원에 학비를 보내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하거나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국내 송금이 해외 송금보다 덜 번거로우시다 보니까 국내 유학원의 학비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이때 유학원이 부도가 나거나 학비 송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식의 소송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에 앞서서 송금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 중간에 매개가 되는 한 사람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끼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송금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에 맞죠. 하지만 이제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코드라든지 보내는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학원을 통해서 송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항상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가능하면 직접 송금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원을 통해서 송금을 했는데 이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민사상 문제랑 형사상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학원에 그 유학 자금을 보냈는데 유학 받았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보관하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용도로 써버리는 그런 것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경우, 첫 번째로는 그 유학원과의 있었던 계약 공무 중에서 송금을 해주는 계약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 유학원이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 그 이후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개인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처벌받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는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유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되는데요. 이때 유학원이 이른바 이제 주식회사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학원의 경우에는 돈을 받을 대상이 민사상 소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을 통해서 받을 대상은 유학원이 됩니다.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주식회사가 폐업을 했다거나 망하거나 해상간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임원 내지는 직원 내지는 대표에게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개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학원에 청구하는 것이 그 유학원 대표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날 수 있고, 그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개인이 회생 내지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은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유학원에 보냈었던 금액 중에 일부만 받게 되는 결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 그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학교 쪽으로 송금을 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인으로 되어 있는 유학원한테 소송을 해도 그 법인 회사가 돈이 없다면은 배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개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유학원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파산 신청을 낸다면 그것도 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받기가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유학원이 잘 돌아갈 때는 사실은 문제가 안 생기죠. 네. 근데 유학원이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받는 돈들을 원래 받았던 용도인 학교 쪽에 송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써버리게 되면은 뭐 유학원 입장에서 못 갚는 결과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학비만큼은 꼭 자기 손으로 송금을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학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빼곡하게 여러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공정한 계약서이고 어디까지가 불공정한 계약서인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적 자치,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들은 그 내용 자체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그 계약들이 일반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인 전문가 쪽에 유리한 계약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여러 번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금원을 줘야 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이나 계약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들의 업무들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산업, 어떠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정하는 것이 표준약관인데요. 이 표준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뭐 소비자가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계약을 정하는 것의 당사자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고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학원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유학원의 형태를 다 담고 있는 계약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준 약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그리고 계약의 내용, 그리고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때 손해배상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계약에서 다뤄야 되는 업무의 의무들, 그러니까 유학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약관 정도는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유학 절차 대행을 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일수록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서류의 작성, 예를 들면은 뭐 금원의 송금, 뭐 기타 뭐 번역, 이런 절차들이 나눠져 있는데 유학원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통상적으로 뭐 기타 일체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한다는 예시가 정확할수록 유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본인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표준약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 유학원의 형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준약관에도 포함되지 않는 종류의 업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특약 규정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들은 사적 자치고 계약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유학원들마다 그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은 제가 드리는 추천 방법은 일단
당일 계약을 하시기보다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바로 사인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던 사례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학원이랑 수속을 해서 미국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장님이 차를 이렇게 사줄 테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줄 테니까 얼마를 줘라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예시입니다만 벤츠를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서 받고 나니까 완전 고물차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벤츠를 사준 거는 맞는데 이런 고물차가 올 줄은 몰랐던 거고, 사실은 구두상으로 계약이 된 거고 나는 그냥 원장님을 믿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건 사기다 라고 생각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받거나 법적으로 해결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매우 어렵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쪽이 서양 쪽에 가까운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구두 계약이 아니라 문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들을 문서화 시키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하시는 게 본인이 유학 가셔서 생활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새로운 계약이 생길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가 확인해서 납득이 되는 계약서를 받아보셔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를 들면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차량의 종류, 그리고 그 차량이 새 차냐 헌차냐, 어떤 정도의 성능을 보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이 금액 차량에 뭐 예를 들면 새 차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중고차인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근데 차를 산다? 차를 사는데 얼마를 준다? 라는 내용만 정해져 있으면 그 블랭크인 내용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전문가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계약서를 꼼꼼하게 하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원장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학원이 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는 말의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관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 지원서를 유학원이 대신 작성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두 개 실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정보를 넣었더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충 작성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럴 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유학원은 어쨌든 본인들은 작성을 했다라는 주장이고, 소비자는 신뢰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궁금합니다. 예, 그 대충이란 말이 참 법률상으로 애매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뭐 판사 내지는 판례에서는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형화돼서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떠한 성향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 정보를 넣었다, 아주 대충 작성했다라는 걸 카테고라이즈 하면은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의 정보를 넣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어쨌든 입학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써야 되는데 B라고는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입학을 못한 것이냐라는 게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지는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써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유였다고 하면은 손해배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책임의 분배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김수민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 김영준이라고 써서 합격을 못했다, 이거를 유학원이 써서 줬다 하더라도 제가 확인할 의무가 있죠. 근데 저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손해가 감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잘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확인하신 후에 이거를 다시 수정해달라, 이런 컨펌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리고 대충 작성했다라는 것들에 관해서 법률상으로는 통상의 평균인 입장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인 고객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의견서라든지 뭐 레주메라든지 에세이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썼을 때 이게 통상적인 금액을 받았을 때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을 미치냐 못 미치냐는 것들이 이게
법률상으로 제대로 된 거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내 사건이고 내가 유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내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거기까지 작성이 꼭 다 되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맞고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도 이런 점들이 입증을 하고 재판을 이기는데 난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건 유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학원이 해야 되는 업무를 상세하게 나누고 그 업무에 관한 비용들을 각자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잘못되면은 이 유학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하거나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팁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 뭐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외국법 자문사 미국 변호사죠. 그런 분들한테도 문제를 맡겨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께서 많은 변호사를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디에 전문성을 갖고 어떤 일들을 전문으로 해준다라는 점을 본인이 충분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최대한의 장점을 끌어주고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단순히 유명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되고 여러 다른 것들과 비교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유학원들을 위한 영상들보다는 소비자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포커싱을 다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유학원들도 너무 많고요. 성실하게 생업으로 열심히 일하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몇몇 유학원 혹은 몇몇 전문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기사로도 접하실 수 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서로의 올바르고 정당한 계약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참고하신다는 부분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유학협회 자문 변호사님이신 법무법인의 고원의 김수민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